네, 안녕하십니까. 판타지 리거입니다. 오늘 벌어진 10경기 신속하게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몇 경기는 승부 예측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법 많은 경기들을 예상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깨가 쓱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과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 전력차가 조금 이제는 드러난 두 팀의 경기였는데 클리브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에반 머블리가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어요. 22득점에 3리바운드 3어시스트, 스틸 블락 1개씩을 기록했고요. 34분을 이제 출전할 만큼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주전들이 모두 10점 이상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제러드 알렌 18점, 도노반 미첼 14득점, 웨이드도 12득점, 캐리스 로버트도 10득점으로 모두가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야투 성공률에서도 도노반 미첼을 제외하고는 다들 이제 좋은 효율을 보여줬죠. 반면에 올란도 매직은 파울로 banchero는 이게 정말 신인인가 싶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29득점에 8리바운드 4어시스트, 그리고 프란츠 바그너 역시 2년차죠. 22득점으로 그 뒤를 바쳤고요.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코렌 써니도 9득점에 그쳤고요. 터런스 로스도 기복이 굉장히 심한 선수인데 오늘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망주가 있습니다. 바로 볼볼이라는 선수인데 21분, 이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출전할 수는 없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오늘 21분 정도를 뛰면서 9득점에 10리바운드, 블록슛은 나왔다 하면 2개 이상을 기록해주는 선수입니다. 출전 시간은 적지만 이 선수를 이제 우리 판타지 리그에서는 또 주목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선수 같아요. 모밤바는 완전히 본인의 설 자리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클리브랜드가 103대 92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애틀란타 호크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경기, 이 경기는 저희 방송에 드디어 전담 기자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랑케인님, 자주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디트로이트 출신은 아니시고 동탄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할 수 있죠. 디트, 동탄, 뭔가 비슷해요. 디트로이트의 골스 팬이시고, 이분이 이제 디트로이트 경기를 이제 매 경기까지는 아니지만 되실 때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경기를 리뷰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랑케이님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을 남기고 113대 110에서 샤딕 베이가 자유투를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자유투를 모두 놓쳐버립니다. 샤딕 베이가. 그리고 커닝햄의 스틸 속공에 이은 수비수 버키 볼락은 레이업이 존 콜린스에게 블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디존테 머레이가 빅샷을 터트리면서 경기가 끝나게 됐죠. 디트로이트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사실 홈에서 대열을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뭔가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믿음직한 슈터가 보얀 보그다노비치인데, 마지막 클러치에서 이제 현지 해설자들이 Where is 보얀을 외칠 정도로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안정적인 슈팅,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바로 보얀 보그다노비치인데, 나머지 선수들도 좀 그 뒤를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샤딕 베이 같은 선수들 말이죠. 벤치 자원이 역시나 디트로이트는 문제입니다. 킬리언 헤이즈라든지 하비 디알로라든지 리버스 같은 선수들이 오늘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출전 시간도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디트로이트는 지금 벤치 자원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킬리안 헤이즈 같은 선수들이 성장세가 기대만 못해요. 그래서 랑케이님의 의견입니다만, 제이든 아이비를 식스맨으로 내리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과연 디트로이트 수뇌부에게까지 들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트로이트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고요. 트레이 형이 오늘은 야투가 그래도 올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21개 던져서 35득점을 기록했고, 존 콜린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19득점에 11리바운드, 결정적인 블락슛 포함해서 4개의 블락을 기록했고요. 디안드레 헌터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시즌 초반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벤치에서도 에런 헐리데이라든지 오콩호 같은 선수들이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면서 디트로이트 원정길에서 승리를 거둬내는 애틀란타 호크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빅매치였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토론토 랩터즈의 경기. 자, 필라델피아는 지금 또다시 오늘 패배를 당했습니다. 1승 4패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고요. 오늘 경기는 뭔가 초반에는 시약함이 완전히 이끌었어요. 그래서 4개의 3점슛 초반에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경기를 초반에 이끌었고요. 후반에 필라델피아가 뭔가 추격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싶으면 게리 트렌트 주니어 혹은 오지 아누노비, 프레드 밴플리 이런 선수들이 찬물 3점 슛을 얹으면서 경기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토론토는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무려 27득점, 16개 야투 중에 11개 성공시켰고요. 3점 슛은 무려 10개 중에 5개. 즉 그 말은 즉슨 6개 2점 슛 야투를 모두 성공시켰고, 미드레인지 슈팅에서도 강점을 보이면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오늘은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파스가 시작하며 올 시즌은 어시스트에 완전히 눈을 뜬 모습이에요. 오늘도 13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부쉐이 선수가 아치우와 함께 벤치를 이끌었고요. 빅맨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대열을 홈에서 다 잡아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 보이죠. 계속해서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제임스 하든이 오늘도 야투가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 초반 두 경기 굉장히 좋았는데 이후로는 또 야투 감각이 작년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벤치 자원들을 쓰지 않는 닥 리버스 감독의 모습이었고, 글쎄요, 쉽사리 이 문제점들이 나아질 것인지 조금 의문부호가 생깁니다.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가 동반 3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 감각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토바야스 해리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34분 동안 단 3득점. 사실 이 퍼리미터 지역, 특히 미드레인지 구역에서는 토바야스 해리스의 활약이 필요한데 너무 부진한 모습이에요. 이래서 토론토 랩터즈가 119대 109 필라델피아를 꺾었다라는 뉴스였고요. 그 다음 오늘의 또 다른 빅매치였죠. 미러키 벅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 미러키 벅스가 110대 99로 승리를 거뒀고요. 두 팀 간의 확연한 힘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사실은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케빈 듀란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43득점에 14개의 리바운드, 턴오버를 7개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블락샷도 3개를 기록하면서 팀을 완전히 승리로 이끄는 모습이었고,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런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것은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겠죠. 브룩 로페즈가 무려 블락샷을 6개를 기록했습니다. 득점은 7점인데 블락슛 6개. 어마어마하죠. 이 선수의 어떤 이런 수비에 대한 마음가짐. 바비 포티스도 벤치에서 나와서 2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야니스 하나로 오늘 끝나는 경기였고요. KD, 케빈 듀란트도 야니스에 맞붙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3득점. 그렇지만 야투가 오늘은 50%를 넘지 못했고요. 카이리 어빙도 좋은 모습. 그렇지만 브루클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벤 시몬스는 오늘도 4득점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벤 시몬스를 정말 잘 썼던 건 닥 리버스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조금 이제 빅맨 라인업에 놓으면서 이 선수를 위한 공격 세팅을 했었는데, 스티븐 애쉬는 지금 벤 시몬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그닥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벤 시몬스를 어떻게든 살려야만 브루클린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에리스가 오늘 벤치에서 20분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3득점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브루클린은 뭔가 이렇게 미러키 벅스에게 스물스물 힘의 차이를 느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뉴욕 닉스가 샬럿 호네츠를 134대 131로 꺾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 경기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경기를 4쿼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 두 팀 다 굉장히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 강력하다. 특히 샬럿은 지금
테리 로지어와 라멜로 볼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코트가 굉장히 끈끈하고요. 수비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모습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켈리 오브레 주니어와 PJ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길쭉이들의 수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이 선수가 비시즌에 NFL을 가려고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샬럿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특히 지금 백코트 자원들의 부상을 틈타서 주전으로 올라와서 오늘 무려 14득점에 11어시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테리 로지어나 라멜로 볼의 부상이 길어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이제 판타지에서 쓰실 분들은 이 선수를 단기 알바로 영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맥다니엘스도 벤치에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었고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건너온 말레돈 선수도 오늘 잘했습니다. 부크나이트 지난 시즌 신인이었죠. 2년차 선수인데 이 선수도 벤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샬럿이 뭔가 응집력을 보여줬지만 뉴욕 닉스에는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일런 브런슨이었죠. 자, 이 뉴욕의 작년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줄리어스 랜들이 너무나도 심하게 흥분한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게임이 터져요. 막 야투도 안 좋고 막 턴오버도 남발하고 이랬는데 제일런 브런슨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제일런 브런슨이 흥분한 랜들에게 공을 받아와서 본인이 게임 조율을 하는 모습. 연장전 들어가기 전에 4쿼터 막판에 5점 차까지 뒤져 있었는데 제일런 브런슨이 스텝백 3점 등등 경기를 완전히 조율을 하면서 27득점에 1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팀을 승리로 견인한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불안정했던 줄리어스 랜들과 LJ 베럿이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한 명의 영입으로 뉴욕 닉스가 올 시즌에는 플레이오프를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 시카고에서 펼쳐졌고, 이 경기는 잭 라빈을 위한 경기였어요. 잭 라빈이 무려 오늘 부활의 신호탄 3점슛 6방을 터뜨리며 28득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마드로잔이나 부세비치 같은 경우는 더마드로잔을 보좌해주는 오늘 역할에 만족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선수들 벤치에서도 드라기치, 드러먼드, 카루소 이런 선수들이, 자본테 그린 같은 선수들이 뒤를 받쳐주면서 인디애나를 조금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인디애나는 지금 계속해서 지고 있는데 할리버튼은 꾸준해요. 17득점에 11어시스트, 두 자리 어시스트와 어떤 10점대 후반 이상의 득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부상에서 복귀한 마일스 터너는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4분 동안 야투 7개 중에 하나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메서린 선수도 오늘 야투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크리스 듀아르테나 뭐 이런 선수들도 야투 쪽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전력에서 무난하게 시카고 불스에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시죠. 자,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 미네소타가 극강의 공격력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오늘 미네소타에서는 앤서니 에드워즈 앤트맨이죠. 34득점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이든 맥다니엘스 역시 야투 9개 중에 8개를 성공시키면서 20득점. 역시 성장세가 가팔라요. 아직 판타지에서 이 선수가 남아있다면 지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비 스탯이 보장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루디 고베어나 카렌서니 타운스는 리바운드 수치가 많이 줄어든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런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팀은 이 뎁스가 이 베스트 5의 어떤 탄탄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늘은 샌안토니오에게 2번 지지 않았습니다. 켈든 존스는 본인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줬죠. 27득점을 기록했지만 네빈 바셀이 빠진 나머지 2옵션에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었고, 맥더머시 벤치에서 분전을 해줬지만 이 선수도 뭐 계속 꾸준한 활약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선수이기 때문에 샌안토니오는 오늘 원정길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탱킹 팀들의 경기로 하지만 이 팀들이 과연 지금 탱킹 팀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유타 재즈와 휴스턴, 유타 솔트레이트 시티에서 열린 경기에서 유타 재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마카넨이 다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24득점, 야투 15개 중에 10개를 성공시켰고요.
마이크 콘리도 본인의 존재감을 발휘했고요. 조던 클락슨 오늘 20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콜린 섹스턴이 부상으로 중간에 나가는 악재가 겹치긴 했지만 말릭 비즐리나 홀튼 터커 같은 선수들이 벤치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타 재즈입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케빈 포터 주니어가 24득점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물론 턴오버 5개는 5개 튀었죠. 그리고 제일런 그린도 17득점 힘을 보탰지만 이 두 선수가 야투에서 조금 좋지 않은 날에는 휴스턴이 이기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야투가 오늘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타 재즈 원정길에서 연승은 힘들었다 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경기 예상을 틀렸어요. 마이애미 히트가 포틀랜드 원정길에 올랐는데 마이애미가 무난히 가비지로 승리를 거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는 굉장히 이상적인 주전들의 득점 분포도예요. 아데바요 18점, 라우리 17점, 버틀러 17점, 케일런 마틴 16점, 타일러 히로 14점, 스트러스 16점. 굉장히 어떤 공산당 농구를 지향하는 오늘 모습이었고요. 다른 어떤 스탯적인 부분들, 이게 이제 마이애미 히트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스탯 라인인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른 분포도를 보이면서 슈팅도 나눠 가지면서 말이죠. 포틀랜드는 오늘 야투 감각이 아무래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에 비해서 데미안 릴라드가 3점슛 4개를 터뜨리면서 22득점을 기록했지만 앰퍼니 사이먼스가 지난 경기 폭발력을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유셈 너키치도 오늘 25분 동안 7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홈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 레이커스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레이커스가 이렇게 질수록 쾌재를 부르는 팀이 있죠. 바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입니다. 레이커스는 신인픽이 없어요. 지금 AD를 데려오면서 내년도 신인픽을 뉴올리언스에게 이제 넘겨줬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위권을 맴돈다면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 뉴올리언스는 상위 랭커가 될 수 있는 팀인데 내년 또 좋은 신인을 뽑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덴버는 요키치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31득점, 13리바운드, 9어시스트, 스틸 4개를 기록했고요. 자말 모레이가 전반엔 부진했지만 후반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13득점으로 뒤를 바쳤습니다. 요키치가 앤서니 데이비스와의 맞대결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둔 모습이었어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허리 통증을 계속 중간중간에 호소를 하면서 22득점, 14리바운드, 3스틸에 2블락슛을 기록을 했지만 온코트 마진에서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오늘 러셀 웨스트브룩이 나오지 않았지만 러스가 나오던 안 나오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점 야투가 팀 전체적으로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레벨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역시나 계속해서 점수차가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 경기. 내일은 내일도 경기가 자 보시죠. 죄송합니다. 내일은 총 4경기가 있네요. 자, 내일도 빅경기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기를 이제 이따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LA 클리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리턴 매치를 갔습니다. 그런데 카와이 레너드는 부상 아웃이 확정되고,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4경기 중에 2경기 결장했는데 2경기 출전한 경기조차 20분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지금 클리퍼스 팬들은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정규 시즌이라고 해도 레너드가 출전을 해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요. 폴 조지도 내일은 퀘스천어블 상황. 저는 이 경기는 그렇지만 클리퍼스가 내일은 승리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올 시즌 아직 승리가 없는 세크라멘토 킹스의 대결. 자, 자모란트와 데스먼 베인이 지난 경기에 폭발했던 멤피스인데 내일은 세크라멘토 원정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세크라멘토 킹스가 내일은 시즌 첫 승을 거둘 것이다. 자, 내일 세크라멘토는 키건 머레이를 주전으로 올린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옥팔라가 아닌 키건 머레이를 주전으로 올리면서 뭔가 변화를 주려 하는 세크라멘토의 모습인데요. 내일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리고 빅매치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댈러스 매버릭스가 동부 원정을 떠났습니다. 브루클린 네츠 원정을 가는데요. 돈치치와 케빈 듀란트, 신구 슈퍼에이스들의 대결인데, 글쎄요, 네츠는 오늘도 듀란트와 어빙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했는데 백투백인 내일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치치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요. 하지만 저는 내일 브루클린 네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원정으론 댈러스 매버릭스가 돈치치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인데 내일은 브루클린 네츠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바로 체이스 센터 샌프란시스코죠. 골든스테이트의 홈구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는 저는 워리어스가 승리를 거둘 것 같아요. 마이애미 히트가 백투백이기도 하고요. 워리어스가 지난 경기 패배를 거울 삼아서 조금 보완을 해서 내일은 마이애미 히트를 무찌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 경기도 빅 경기가 2개나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